안녕하세요. 이은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가를 사는데 이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한 명 단독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했을 때 양도세가 나중에 얼마 정도 절세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상가를 나중에 팔 때 한 5년 있다가 이 상가를 파는데 1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거를 한 명 단독명의라고 했다면 양도세가 1,7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2명 공동명의라고 한다면요. 2명이면 1억 원의 양도차익이 2명으로 5천만 원씩 각각 쪼개지게 되겠죠. 그러면 양도세 2명 5천만 원씩 쪼개서 계산한 양도세의 합이 1,160만 원으로 54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한 명한테 몰빵되는 것보다는 2명으로 쪼개지는 게 양도소 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고요. 또 임대소득에 대한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있을 텐데요. 이 임대 수입이 2명한테 쪼개지기 때문에 만약에 세율 구간이 2명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2명한테 쪼개졌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가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별로 없지만 만약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도 인별과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명 명의로 하게 되면 1명 명의로 했을 때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는 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둘 다 직장 가입자라고 보셔야 되겠죠. 둘 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요 늘어난 임대소득에 대해서 3,4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나오고요. 3,400이 넘지 않으면 직장 가입자는 직장보험료로 낸 것만 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임대 수입이 분산이 되니까 건강보험료에서도 유리하시겠죠. 근데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한 명은 만약에 한 명 배우자가 가정주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을 수가 없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상가를 공동명의로 할지를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여세인데요. 배우자가 자금 출처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본인이 가정주부거나 해서 이제 소득이 없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배우자는 10년 동안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증여세는 없게 되겠죠. 증여세는 없지만 요 건강보험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는요. 이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내가 지금이라도 증여를 해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씨는 강남구에 시가 12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근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지금이라도 내가 아내한테 증여를 하면 절세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 경우에 지금 기준시가는 7억 원입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보통 시가 대비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고 이랬을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내가 증여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실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부터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씨 같은 경우에 기준 시가가 7억 원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혼자 있어도 없는 거고 공동명의로 해도 공동명의로 하면 이제 6억 총 12억이 공제가 되고요. 그래도 없고 이건 차이가 없겠죠. 둘 다 차이가 없고요. 임대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임대소득세는 지금 아예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뭐 발생하지도 않고요. 설사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을 때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2명 명의로 쪼개나 1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지금 오래 보유한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실익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취득가액, 증여가액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5년 증여하고 나서 또 5년을 기다렸다가 팔았을 때 그 취득가액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증여를 하는 데는. 증여를 할 때 이 취득세가 공시지가의 4%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7억 원이니까 7억 원에 50% 반만 증여할 거니까 50%에 4%만큼 1,400만큼이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또 등기 비용이 들어가겠죠. 지금 증여하는 금액이 7억 원의 반만큼인 3억 5천이기 때문에 증여 공제 6억 원 이내라서 증여세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0만 원 플러스 등기 비용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익은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오래 보유하고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서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굳이 1,4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내고 증여를 하시고 뭐 5년을 또 기다리고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굳이 증여를 해서 공동 명의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 명의로 하는 거랑 공동 명의로 하는 거에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의자 수랑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하냐 단독명의로 하냐 할 때 취득세랑 재산세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소세,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되고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이 줄어듭니다. 인원이 여러 명이고 한 명으로 있을 때보다 여러 명으로 쪼개지고 했을 때 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시에는 배우자에게 자금 출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 배우자한테 6억 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를 만약에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했는데 배우자가 전업주부다라고 했을 때는 상가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상가에서 임대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 중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실익이 있을 때만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